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남자 건전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죠. 다이어트는 한국말로 풀이하면 식단 혹은 식습관이라는 용어로 풀이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사량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식단 조절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닭가슴살과 고구마입니다. 저도 초보 트레이너 시절에 회원들에게 가장 많이 권유했던 음식들이고, 이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지방도 없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초대사량, 그리고 활동량, 운동량보다 적게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운동량을 합쳐서 바로 이것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초대사량 1700에 활동량 1000, 그리고 운동량이 한 500에서 1000을 가정했을 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열량은 3200에서 한 3700 정도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무게가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지방만 3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아마도 2000칼로리 정도를 원하는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충분히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만 2000칼로리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열량을 내는 에너지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자, 단백질은 4칼로리를 내고 탄수화물도 4칼로리, 그리고 지방은 9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자, 섭취를 하실 때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시고 그 다음 탄수화물, 지방은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난 인바디 검사 해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대 영양소 이외에도 열량은 내지 않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을 꼭 섭취하셔야지 인체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하루에, 그리고 자주 조금씩 드시라는 점인데요. 간혹 가다가 1일 1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은 하루에 한 끼만 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일 1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EPOC, 휴식기 초과산소 소모량,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헬스장에 가셔서 러닝머신과 자전거만 타다가 집에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은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근육량이 늘어나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직접 포도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인바디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즉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의 순서인데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EPOC, 휴식기 초과 산소 소모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마친 뒤 휴식을 하는 중에도 초과로 산소가 소모한다라는 뜻인데요. 초과로 산소가 소모된다는 뜻은 바로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강도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한 이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운동 초기에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게 되면 지방의 연소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최초에는 탄수화물을, 그리고 15분 이후부터 중강운동 운동을 지속했을 때 지방의 연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방의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만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꼭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은 50분,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30분으로 총 운동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꾸준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세포 그리고 세트포인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트포인트 이론을 알아보기 전에 지방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방세포는 아동기에는 증가를 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지방세포의 수가 정해집니다.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동기 때 비만이 되지 않도록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아동기에 비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세포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지방세포의 수가 4개가 있고 B라는 사람은 지방세포의 수가 6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B는 A보다 살이 더 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트포인트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최초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지금 그려진 것 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항상성이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항상성이란 우리의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최초의 지방세포 크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멈췄을 때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 상태로 더 긴 시간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최초의 지방세포 크기를 잃어버리고 다이어트된, 즉 줄어든 세포의 크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포인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지방세포의 크기가 세팅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하셔야지 다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남자 건전남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